혹시 최근에 동네를 걷다가 어? 여기 있던 가게가 없어졌네? 하고 문득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골목 모퉁이에 늘 있었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던 어떤 공간이 어느 날 정말 아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렇게 우리 곁에서 조용히 사라져가는 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거창한 경제 분석이라기보다는요, 우리 주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주 평범하지만 또 그래서 더 중요한 경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동네길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1층에는 자주 가던 카페가 있고 그 건물 2층에는 또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죠. 길 건너편에는 24시간 불이 켜진 편의점이고요. 그런데 그 건물들 사이사이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은 간판을 내걸었던 곳들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져도 창문 너머로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특유의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던 바로 그곳들이요. 학생들이나 무언가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던 그 익숙한 풍경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옅어지고 있다는 걸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스터디 카페 그리고 무인 독서실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에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곳들이죠. 조용하고 깨끗하고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사람을 쓰지 않아도 돈이 저절로 벌린다는 그 말로 창업을 꿈꾸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바로 그 공간 말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분위기는 그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문을 닫는 곳이 눈에 띄게 늘고 있고요. 금매, 딱지가 붙은 곳들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권리금은커녕 가게를 그냥 넘기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죠. 한때 창업 1순위로 꼽혔던 이 사업은 대체 왜 지금 이렇게 조용히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이쯤에서 시간을 조금 뒤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스터디 카페가 왜 그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천천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유행이 그렇듯이 여기에도 정말 기가 막히게 절묘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스터디 카페의 폭발적인 유행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갑자기 학교는 비대면 수업으로 바뀌고 공공도서관은 문을 닫았죠. 집에서는 도저히 집중이 안 되던 학생들, 취업 준비생들은 갈 곳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안전하고 조용한 개인 공간을 제공하는 스터디 카페가 거의 유일한 대안처럼 떠올랐던 겁니다. 두 번째는 무인 창업이라는 정말 거부하기 힘든 신화였어요. 직원을 따로 고용할 필요 없이 키오스크 기계 하나만 있으면 알아서 운영이 끝난다는 말. 심지어 내가 잠자는 깊은 밤에도 돈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그 이야기는요. 창업 설명회에서 거의 자동으로 돈이 나오는 자판기처럼 포장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한국 사회의 공부 문화에 대한 아주 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 공무원 시험, 온갖 자격증 시험까지 대한민국에서 공부에 대한 수요는 절대로 마르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었죠. 이쯤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공부할 사람은 넘쳐나고 운영은 편리하고 또 그걸 뒷받침해주는 사회적인 문화까지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조건이 그야말로 완벽하게 정렬되는 순간 스터디 카페는 정말이지 망할 수가 없는,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사업 모델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시장으로 뛰어들었던 거죠.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수요는 확실했고 공급 방식은 혁신적이었죠.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흐름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나 탄탄해 보였던 사업 구조의 가장 약한 고리는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꿈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된 걸까요? 참 역설적이게도 문제의 핵심은 이 사업을 그토록 매력적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너무 쉽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진입장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장치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초기 투자 비용과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뛰어들 수가 없죠. 진입장벽이 아주 높은 겁니다. 하지만 스터디 카페는 어땠을까요? 텅 비어있는 상가에 칸막이 공사를 하고
책상과 의자를 들여놓고 입구에 키오스크 한 대를 설치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 혹은 거대한 자본 없이도 누구나 사장님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 진입장벽이 사실상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고 또 냉정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모두가 하게 됩니다. 한 상권 안에 비슷한 인테리어, 비슷한 가격,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터디 카페가 줄줄이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바로 옆 건물에 하나 생기고 길 건너편에 또 하나 생기고 그 옆 건물에 또 다른 스터디 카페가 생겨나는 풍경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된 거죠. 이렇게 공급자는 순식간에 넘쳐나는데 솔직히 다른 가게와 우리 가게를 차별화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가격 경쟁뿐이었습니다. 시간당 2,000원이던 이용료는 어느새 1,500원이 되고 곧 1,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액권을 파격적으로 할인해주고 학생 할인을 해주고 심야 시간 할인까지 온갖 종류의 할인 경쟁에 불이 붙었죠.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 사업은 할인을 하면 할수록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터디 카페 붐을 이끌었던 가장 강력한 신화, 바로 그 무인이라는 단어가 만들어낸 환상을 이제는 걷어내고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사람을 쓰지 않으니까 인건비가 들지 않는다는 그 말은 과연 전부 진실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무인이라는 말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지 비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장님들에게는 매달 어김없이 청구되는 고정 비용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월세, 그리고 24시간 내내 냉난방과 조명을 켜둬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전기료와 관리비, 또 시설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요. 이러한 고정비는 손님이 줄어서 매출이 반토막 나더라도 결코 같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가가 오르면서 계속 오르기만 했죠. 가격을 할인해서 손님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해도 좌석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출을 늘리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가격 경쟁은 이익을 남기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티나를 겨루는 말 그대로 체력 싸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진짜 비용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사장님 자신의 시간과 감정 노동이었죠. 무인이라 편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손님들 간의 자리 다툼, 소음 문제, 외부 음식물 취식 문제, 시설 파손, 심지어는 온갖 범죄 문제까지. 결국 사장님은 한밤중에도 걸려오는 민원 전화를 받아야 했고 수시로 CCTV를 들여다봐야 했으며 문제가 생기면 새벽이라도 당장 달려나가야 했습니다. 이건 직원을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사장 스스로가 24시간 상주하는 보이지 않는 직원이 되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무인이라는 단어는 편리함의 동의어가 아니라 모든 책임을 사장 한 사람에게 떠넘기는 운영 방식에 불과했던 거죠.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치열한 경쟁과 숨겨진 비용 문제로 점점 골아가고 있을 때 밖에서는 그 어떤 사업 계획으로도 막을 수 없는 정말 거대한 외부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산업의 운명을 결정지은 마지막 결정타였다고 할 수 있죠. 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짐작하실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숫자 하나가 스터디 카페 산업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들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조금만 더 천천히 짚어보면요. 아주 명확해집니다. 스터디 카페의 핵심 고객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 층입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 핵심 고객층의 인구 자체가 구조적으로 그리고 되돌릴 수 없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경기 불안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경기는 언젠가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 줄어든 인구는 다시 늘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수요라는 파이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데 공급, 즉 스터디 카페의 수는 팬데믹 시기에 맞춰 폭발적으로 늘어난 채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 수요는 계속 줄고 공급은 넘쳐나는 이 구조 속에서 모두가 살아남기란 어쩌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쭉 듣고 나면 이 스터디 카페의 위기가 어떤 특별하고 비극적인 실패담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지극히 교과서적인 경제 흐름의 한 사례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아마 이럴 겁니다. 스터디 카페는 공부하고 싶다는 새로운 욕구나 수요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존재하던 공부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 수요를 여러 사업자가 함께 나눠 가진 산업이었죠. 마치 하나의 파이를 여러 명이 나눠 먹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나눔의 조각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작아졌을 때 시장은 아주 냉정하게 스스로를 정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혹시 너무나 익숙한 패턴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첫 번째 시기, 바로 유행의 단계입니다. 지금 안 하면 늦는다면서 모두가 몰려드는 아주 뜨거운 시기죠. 예전에 유행했던 대만 카스테라나 흑당 버블티처럼 하나의 아이템이 큰 인기를 끌면 비슷한 가게들이 순식간에 온 동네에 생겨나는 바로 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 포화 단계로 접어들죠. 너도 나도 뛰어들다 보니 시장은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가격 경쟁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정리의 시간입니다. 시장은 스스로 조정기에 들어가 이 출혈 경쟁을 버텨낸 자본력 있는 소수 혹은 정말 특별한 경쟁력을 가진 몇몇 곳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조용히 퇴장하는 것이죠. 스터디 카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유행, 무인, 쉬운 창업이라는 세 단어가 만났을 때 어떤 결말이 찾아오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부하는 공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모두가 똑같은 공간을 너무 많이 만들었던 것이 문제였을 뿐이죠. 한때 우리 동네를 가득 채웠던 이 공간들의 이야기가 비단 스터디 카페만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새로운 유행이 나타날 때마다 반복될 우리 시대의 또 다른 경제적 풍경일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세차게 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텅 빈 상가와 누군가의 꿈이 담겼던 대출금, 그리고 씁쓸한 경험만이 남게 되죠. 이 조용한 사라짐을 보면서 한 번쯤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